승승장구해가던 프랑스 와인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맞다르게 됩니다. 프랑스 와인을 휩쓴 위험은 바로 해충의 습격이었어요. 파리 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8년이 지난 1863년 프랑스 포도밭에서는 처음 보는 이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포도밭의 잎이 아무 이유 없이 노란색으로 변하더니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포도나무가 말라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렸구나. 자, 포도밭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는데. 우리 소중한 나무가. 안돼 나무야. 이 사진을 보면은 처음엔 노랗게 물들은 포도나무 잎이 시간이 지나면서 빨갛게 물이 들고 그리고 죽어가죠. 포도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해충 때문에. 예, 프랑스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그렇죠. 이 미스테리한 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 식물학자가 죽은 포도나무를 조사하는 중에 네. 실수로 옆에 있는 죽지 않은 포도나무 뿌리를 뽑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뿌리에 노란색 가루가 묻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자세히 보려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 바로 그것에 프랑스 와인의 위기를 부른 강력한 파괴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야? 말봐. 이게 뭐야? 자, 프랑스 식물학자가 발견한 먼 길이 1mm 내외의 작은 벌레, 포도나무 뿌리 진딧물이었습니다. 진짜 무섭다. 당시에는 이 벌레를 지칭할 이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1868년 8월 3일 프랑스 과학기술원에서는 포도밭을 재앙으로 몰고 간 원인은 프랑스에 없던 새로운 곤충으로 필록세라라고 명명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와인 애호가들한테는 저 필록세라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라서 저도 너무 익숙한데 직접 생긴 걸 보는 건 처음이네요. 징그럽고. 근데 저게 왜 갑자기 나타나요? 잘 와인 운영 잘 하다가. 누가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자, 그건 바로 미국에서 들어온 포도나무 한 그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 미국이요? 미국에서. 미국이 범인이었네. 이 사태가 발생하기 1년 전 프랑스 론 지방의 작은 마을인 로크모에 사는 와인 상인이 포도나무와 품종을 비교하기 위해 자신의 집 앞마당에 미국산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이때 미국산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필록세라가 프랑스로 수입된 거였습니다. 해충. 이후 20년이 넘도록 필록세라는 사라질 기미가 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넘도록이요? 토토화됐겠는데요. 이거 이 정도면 다시 뽑고 다시 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다 불태우고. 근데 토양 자체가 이미 뭐 변질이 돼 있으니까. 1884년쯤이 되자 프랑스 전역에 포도밭의 40% 이상이 정벌했어요. 가격이 치솟았겠다. 진짜.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희 보고 해결책을 알아내라는. 어떻게 없앴을까요? 이 만평의 제목은 필록세라, 최고의 포도원과 와인의 애착을 가지는 네모인데요.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배짱이. 배짱이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저는 한해이긴 한데 하나 씨 네. 오답입니다. 와
이거 뭔가 되게 기발할 것 같은데. 정답. 네. 스토커. 스토커?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최고의 포도원과 와인의 애착을 가지는 미국인? 혜성 씨도 오답입니다. 뭘까? 자, 힌트를 하나 줄게요. 프랑스가 이것의 도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술의 도시잖아. 그거 말고요 또. 정답. 네, 정답. 네. 미식가? 한혜 씨 정답입니다. 아.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니까. 근데 왜 미식가죠? 좋은 포도들만 다 먹으니까. 아, 그 정도로? 이제 이해했어. 예. 그렇게까지? 이제 이해했어. 이 만평의 제봉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미식가였습니다. 그러네 말이 필록셀라의 파괴력을 필록셀라 비유한 최고의 만평이었죠. 결국 1870년에 필록셀라를 물리칠 예방법을 찾았는데요. 필록셀라의 내성이 있는 미국종 포도나무 뿌리와 유럽종 포도나무 대목을 접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뿌리만 그거 미국 거고. 대목은 프랑스 거죠. 와,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가능한가? 1870년에 해결책이 나왔지만 농가들은 이 방법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88년이 되었어야 부르고뉴 양조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부들이 이 방법으로 필록셀라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 재배되는 포도나무는 대부분 이런 신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아 씨, 그러니까 해결법을 찾았는데도 왜 계속 거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랑스 포도밭에 대한 애착이 있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산 그걸 갖다가 접목시키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약간 품질이 아예 저하 진짜 싸구려처럼 느껴진다라고 느꼈나 보죠. 아무래도 프랑스 사람들이. 뭐 지금도 아직도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와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네. 자, 필록셀라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간신히 포도밭이 복구될 즈음에 프랑스 와인은 한 인물의 등장과 함께 또 한 번 큰 고비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인류 최악의 학살자 히틀러다.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프랑스 농부들은 포도밭이 전쟁터로 변하기 전에 수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특별히 포도 농부들에게는 현역 소집을 연기해주기도 하고 일손을 돕기 위해 군병력의 일부를 포도밭으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와인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을 때 히틀러를 주축으로 한 나치 독일은 프랑스 와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히틀러의 오른팔인 헤르만 게링은 보르도 와인을 무척 좋아했고 선전의 대가 요세프 게벨스는 부르고뉴 와인을 아주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수뇌부들은 프랑스 와인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0년 당시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와인을 조직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와인 전문가들까지 파견됐는데 나치는 이들을 바이엔퓨러, 즉 와인 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고뉴와 보르도, 쌍파뉴 같은 특급 와인 산지에 지역별로 와인 총독을 파견해 조직적으로 프랑스 와인을 수탈하였습니다. 특히 쌍파뉴 지방에서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약 200만 병의 와인을 강탈해 나갔습니다. 200만 병? 아니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이 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순순히 내줬나요? 프랑스 사람들은
순순히 내주지 않았죠. 토마토나 양배추밭 밑에 와인을 묻어서 숨기거나 동굴에 와인을 감추고 동굴 입구를 잡초로 막아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절하게 숨겼구나. 자, 그리고 히틀러는 이렇게 수탈해간 프랑스 와인 중 많은 양을 자신의 별장인 일명 독수리 요새 와인 저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와인 저장고에는 무려 50만 병의 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와, 50만 병. 그런데 이렇게 각별한 노력으로 와인을 지켜낸 프랑스인들에게 1976년 최악의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일명 파리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치. 이 사건. 이것도 굴욕적인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1976년) 여름 당시 파리의 와인 바이어였던 영국인 스티븐 스포리어는 자신들의 와인쇼과 와인 아카데미를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때가 마침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이한 시기였기 때문에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을 블라인드 테스팅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경쟁하는 건가요? 이때 심사위원 11명 중에 9명이 프랑스에 근해 있는 와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오만의 꽁띠 소유주,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셰프, 수석 소믈리에, 프랑스 와인 전문지 편집장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으로 오전에는 화이트 와인, 오후에는 레드 와인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와, 궁금하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음 수도 나누면서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테이스팅을 했습니다. 하늘 씨, 그 심사위원 11명 중에 9명이 프랑스인이면 뭐 공정하게 프랑스 와인, 미국 와인을 심판을 못 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첫째로 블라인드 테스트였고요. 그치. 그러니까 뭐 레이블을 가린 상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 있을 테고 무조건 프랑스가 이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마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헛발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승패보다는 어떤 하나의 그냥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치. 그러면은 당시 화이트 와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야, 이거 와, 미국 와인 1등 했네요? 상위 5개 와인 중 3개가 미국 와인으로 선정된 것도 와. 모자라 화이트 와인이 1위가 미국 와인이 차지해버렸어요. 와, 이거 완전 이거 굴욕인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이거 좀 아니, 뭔가 프랑스는 이상한. 무조건 최고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텐데 프랑스 쪽 입장은 네네. 이거 경악했겠는데요, 결과 보고서? 그치. 아, 맞습니다. 미국 와인은 프랑스 와인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험 회장은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아주 가라앉았습니다. 아, 그 실황 중계 영상 없나? 보고 싶다. 나. 나도 그 표정이 궁금해요. 그리고 드디어 오후가 되자 레드? 와인 시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긴장하고 하겠네. 그래 이번에는 꺾어야지. 진짜 비장했겠다. 그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지금. 오후의 레드 와인 심사위원들은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아무런 대화 없이 오직 테이스팅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볼만했겠다. 것이 기억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 찾아내야 되는 거지. 프랑스 찾아내. 때려와 기억해, 때려와 기억해. 흙맛을 기억해봐.